GM 부품 물류지의 고용승계 그리고 원청교섭 쟁취, 노조법 개정 시행령 폐기를 위해 GM 부품 물류지의 투쟁승리 공동대책위와 온전한 노조법 위조 시행을 촉구하는 시민단체 공동 기자회견을 동지들의 힘찬 박수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민주노래 생략하는 관계로 동지들 좋아하시는 단결된 구호로 한번 시작해볼까 합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패배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네!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쟁취하자! 집단해고 철회하고 고용승계 쟁취하자! 고용승계 쟁취하자! 네! 진짜 사장 한국GM 숨지 말고 나와라! 진짜 사장 한국GM 숨지 말고 나와라! 숨지 말고 나와라! 네! 네, 여기 뒤에 빼곡히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계신 동지들의 투쟁 의지 담아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하시고 함께 이야기를 나눌 거기 때문에 저의 발언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권수정 민주노총 부위원장의 연은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민주노총 부위원장 권수정입니다. 저는 지금도 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지회 조합원입니다. 저는 2003년에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에서 그랜저와 소나타가 만들어지면 가장 마지막 공장에서 검사를 하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였습니다. 2003년 3월 제가 소속되어 있던 세아산업이라는 하청업체의 노동자가 다음 주에 쓸 월차를 예약하러 사무실에 갔다가 과장에게 칼에 찔리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한 달 일하면 월차 하나가 발생하고 그 월차는 노동자가 쓰고 싶을 때 쓰는 것이 상식이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노동법은 현대자동차 공장 앞에서 멈췄습니다. 월차 하루 쓰겠다고 하는데 칼에 찔리는 상황을 보면서 사내하청 노동조합 만들었습니다. 당연히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교섭에 나온 하청사장은 우리한테 공공연히 얘기했습니다. 아시잖아요. 원청 현대자동차가 오케이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교섭을 수차례를 해도 해결되는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원청인 현대자동차는 교섭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랑 아무 상관이 없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현대자동차를 만들고 현대자동차의 시스템에 의해서 물류를 받아서 그것으로 작업을 하고 그 공장에서 현대자동차의 정규직들과 함께 일을 하는데도 우리는 현대자동차의 직원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2004년에 노동부에 우리의 원청 사용자가 현대자동차라는 것을 인정해달라는 근로자 지위 확인을 물었습니다. 2004년 9월 노동부는 현대자동차 울산, 전주, 아산의 1만 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 대한 사용주가 현대자동차가 맞다고 판결했습니다. 저는 그때 세상이 바뀔 줄 알았습니다. 적어도 우리가 현대자동차와 교섭할 수 있을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회사는 교섭에 나오지 않았고 조정 신청을 하면 노동부는 기각시켰습니다. 우리 사용자가 현대자동차가 맞는데 우리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이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20년 동안 우리의 실제 사용지인 현대자동차에게 교섭을 요구할 때마다 노동부는 기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섭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실제 사용지가 현대자동차인데 그런데 우리가 교섭을 요구하는 것은 불법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20년을 싸웠습니다. 그 20년 동안 현대중공업의 박일수 열사, 현대자동차 울산공장의 유기영 열사,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의 윤주영 열사, 그리고 현대자동차 아산공장의 박정친 열사, 무려 4명의 피같은 동지들이 죽었습니다. 희망고문 때문에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원청이 현대자동차가 맞다는 것을 법에서 소송으로
확인하여 승소한 것이 2010년부터 2020년까지 제가 중간에 50번쯤 승소하는 걸 세다가 포기했습니다. 법에서 사법부에서는 우리가 원청인 현대자동차에게 우리의 실사용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지만 그러나 현실은 하나도 바뀌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작년까지 교섭하지 못했습니다. 현대자동차는 지금도 교섭에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작년 8월 24일 날 노조법 2조가 드디어 의회에서 입법권력에 의해 승인되었습니다. 저는 드디어 이런 날이 왔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20년 동안 싸워서 이제 드디어 원청 사용자가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교섭을 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노조법으로 확인했습니다. 저는 노동부가 이제는 바뀔 줄 알았습니다. 그동안 자기들이 판단하고도 우리가 교섭을 요구하면 불법이라고 해왔던 노동부가 이제는 법에 있으니까 우리가 교섭을 요구하면 그것이 현실에서 이행될 수 있도록 법이 생산하는 공장 앞에서 멈추지 않도록 그것을 관리 감독하고 지도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노동부가 시행령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시행령을 보고 제가 정말 기가 막히고 얼척이 없었습니다. 복수노조 창구 단일화의 내용이었습니다. 동지들, 지금 이 자리에 고용노동부 장관이 와서 좀 보라고 하십시오. 여기가 지금 교섭이 안 되는 이유가 복수노조 때문입니까? 정말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교섭이 안 되는 이유는 뭡니까? 원청회사가 아직도 부당 노동행위를 하면서 여기에서 일하는 하청업체를 계약해지했기 때문입니다. 통으로 업체 폐업을 한 겁니다. 정말 기가 막힙니다. 동지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자꾸 한번 물어보십시오. 폐업한 공장이 여기가 실제로 업을 폐업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어제와 똑같은 일을 합니다. 작년과 똑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일하는 노동자만 나가라고 합니다. 그게 무슨 폐업입니까? 그것은 집단해고입니다. 20년 동안 다닌 회사에서 최저임금 그거 받으면서 일을 하다가 이제 원청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했습니다. 그랬더니 통으로 업체를 날렸습니다. 이런 꼴 당하지 않으려고 20년 동안 우리가 그렇게 싸워서 노조법 2조를 만들어 놨으면 노동부는 이제 그것을 현장에서 법이 생산 현장에 정문에서 막히는 것이 아니라 이 생산 현장에서 관철되도록 관리 감독해야 합니다. 그것이 시행령의 내용이 되어야 합니다. 원청 사용자가 교섭에 나오지 않으면 벌금을 5조 5천원쯤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다시는 원청 사용자가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것이 시행령이 되어야 됩니다. 무슨 말 같지도 않은 복수노조 있지도 않은 데를 와가지고 무슨 창고 단일화를 하라는 어떻게 그런 황당한 얘기를 합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촉구합니다. 지금이라도 노조법 2조 법에 써있는 대로 그 노조법 만드는 동안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그동안 투쟁한 그 얘기를 들어서 지금이라도 원청 사용자성이 인정될 수 있도록 GM에서 여기서 20년 넘게 일해온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에 대해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똑바로 시행령을 만드시기 바랍니다. 날이 춥습니다. 지난 2일, 3일 올겨울 들어 가장 추운 날을 동지들이 여기서 노숙하시면서 보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하필이면 이렇게 추울 때 투쟁을 해야 하지만 동지들 지금 우리가 해야 하는 민주노총의 가장 최전선에 동지들이 있습니다. 민주노총이 함께 동지들과 노조법 2조가 온전하게 시행되는 날을 향해서 힘차게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투쟁! 네, 힘찬 연은 발언 들어봤습니다. 연은 발언 취지에 맞게 이렇게 한번 외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GM과 그리고 정부에게 촉구하는 구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단해고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집단해고 철회하고 노동권을 보장하라! 노동권을 보장하라! 네, 권수동 동지 얘기해 주신 바처럼 몇십 년을 싸워 겨우 쟁취하였습니다. 모두의 힘이라며
더 잘 온전히 이 법을 지켜가자고 약속한 바도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전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의 공동대표를 지낸 바 있는 여러분이 오셨습니다. 그 중에 한 분이시고 또한 무지개 동지들에게도 늘 든든한 곁이기도 합니다. 남대영 목사께서 투쟁 발언을 해주시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지금 대전 시국회의에 상임대표를 맡고 있는 대전 빈들공동체교회 남재영 목사입니다. 제가 종교인들을 대표해서 가톨릭과 불교와 개신교 이 3개 종단에서 노조법 2~3조 개정운동본부가 만들어질 때 누가 갔으면 좋겠느냐 이렇게 해서 제가 추천을 받아서 공동대표로 참여했습니다. 노조법이 지난 8월에 통과됐으니 저는 사실 제가 노동자가 아니라서 이게 좀 감이 떨어져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법만 되면은 모든 게 법대로 되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GM 소식을 듣고 지난해죠. 이제 12월 30일 여기 투쟁대회에 그 집회에 참석해서 사실은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제가 종교인이기 때문에 돌아가서 31일 그 다음날 집단 해고, 이 해고는 살인이라 그러잖아요. 120명 해고면 집단 학살입니다.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사실을 바랐습니다. 그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결국은 일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제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베네수엘라, 미국이 베네수엘라에 들어가서 대통령 부부를 그냥 아주 무차별하게 폭격하고 납치해 온 거. 제가 그거하고 GM 지금 세종물류센터, 자동차물류센터 여기에 120명 집단 학살하고 뭔 차이가 있냐.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 국회가 이 법을 통과시키고 윤석열 대통령 때 이 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생각해보니 한 30일간 가까이 단식을 했더라고요. 이 법을 통과시키려고. 국회의 서열을 광화문에서 19일.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힘을 어떻게 해서든지, 이건 노동자들이 20년 동안 피나게 싸워온 투쟁의 결과이지만 저는 노조법 2~3조 개정, 2~3조 개정하고 나서 사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원청 사장과 교섭할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저는 열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서 노동자들이 정말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 라고 하는 그 열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법이 통과되고 대통령이 바뀌고 윤석열 대통령 때 2번 노조법이 통과됐지만 2번 다 거부권을 행사했어요.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을 극복하고 청산하는 과정에서 이 법을 통과시켰습니다. 저는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상징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감히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노조법 2~3조에 대해서. 그런데 저 미국에 있는 G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렇게 대한민국 국회와 대통령과 대한민국 행정부를, 정부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나? 제가 노동자가 아니니까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모든 건 누가 책임져야 합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노동부 장관이 이 문제를 책임져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이걸 책임져라고 그렇게 말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해당 부처가 있는데 노동부가 어떻게 뜨뜨미지근하게 법이 통과되었으면 그 법대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야지, 뭔 시행령을 그렇게 또 만든다는 거예요. 현장에서 누가 교섭 파트너인지 그건 현장의 노동자들이 제일 잘 알아요. 굳이 그렇게
가르마타고 누구랑 해라 이렇게 할 필요 없지 않습니까? 하청 노동자들이 자신의 권리를, 노동할 권리, 노동조합을 만들고 헌법에 보장된 노동상권을, 그 권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고 찾겠다고 하는데, 그거를 노동부가 이렇게 가로막고 딴지를 걸고 이렇게 해서 되냐고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제가 이 자리에 오면서 또 이 소식을 듣고 저도 분노가 사실은 치밀어 오르더라고요. 뭘 더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대한민국 노동자들이 그렇게 죽고 지금도 일하러 갔다 아침에 갔다 저녁에 돌아오지 않는 노동자들의 소식을 매일 듣지 않습니까? 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노동자가 아닌 제가 봐도 억장이 무너지는데, 한순간에 이렇게 120명 학살하는 이런 일을 두고 요 지금거리에 노동부가 있지 않습니까? 저는 노동장관이 여기 한번 찾아와서 봤는지 모르겠어요. 이런 일은 이제 두 분 다시 없어야 됩니다. 정부가 책임지고 GM에 사실은 120명 학살한 노동자들을 그걸 다시 철회하고, 그리고 할 수 있으면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꾸려가지고 자기 권리를 행사하겠다는데 노조를 만들었다고 노동자를 해고하는 이런 일은 이제 GM이 마지막이기를 바랍니다. 대한민국에서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동부 장관이 최선을 다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저는 촉구합니다. 대한민국에 노동부가 있어야 될 이유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이런 문제를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해야 될 일 똑바로 감당하는 그런 노동부가 되기를 촉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결사투쟁이라는 말을 참 힘차게 외칠 때도 있지만 늘 가슴 아프게 잃어간 사람들도 많습니다. 싸움의 역사가 길어질수록 잃은 사람들의 이름도 많아지는 것이 늘 안타까웠는데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서 얻은 든든한 동지를 늘 투쟁의 현장에서 뵙곤 합니다. 김민수 김영균재단 이사장께서 투쟁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지금 쿠팡에서나 GM 미국 기업에서 이런 못된 행태를 보이는 게 그들만의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가 지금껏 어떻게 해왔는지 그들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우리한테 횡포를 부린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한국 GM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왜 노동조합을 만들 수밖에 없는지 너무나 이해하고 공감하는 사람입니다. 예전에 저도 용균이 삶도 그들과 전혀 다르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오랫동안 일해도 신입생과 월급이 같았고 해마다 보너스는 월급 인상에 맞춰 차감되면서 낮은 월급은 한 달 내내 자타적 강제성을 띤 잔업으로 굶주린 배를 채워가야만 가정을 겨우겨우 꾸려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 수치심과 모멸감을 주는 갑질은 일상화되었지만 양질의 일자리는 찾기 힘들었고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는 저질의 일자리라도 붙을 수밖에 없는 비정규직의 기막힌 처지였습니다. 그렇게 회사에서 6년차가 되었던 어느 날 역공정이 컴퓨터 일처리가 간소화로 100명 넘는 인원이 차례로 집단 문자해고를 당하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처음에는 바른말 잘하는 사람들을 찍어내더니 다음에는 근태와 성과가 낮은 사람을 내쫓았고 결국에는 온순하게 말 잘 듣는 사람 몇 명만 남겨놓고 모두 하루아침에 해고를 당했습니다. 남은 사람들 처우는 어땠을까요? 회사는 다양한 쓰임새로 필요한 대기조를 만들었습니다.
공정마다 인력이 빌 때마다 임시 땜빵 시키면서 인력이 넘쳐남을 협박하며 궁지로 내모는데 비정규직 삶이 이토록 비참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때 가장의 역할을 짊어져야 할 책임하에 해고되지 않으려고 경쟁에서 이겨야 했고 그 귀와 같은 공정에서 다른 일까지 배워가며 스스로 고용 안전을 확보해야 했습니다. 돌이켜보면 회사의 막대한 권력을 내세워 의도된 계획 아래 마구 휘둘릴 수밖에 없는 이틀막 비정규직 노동자들이었습니다. 고용불안은 역이용의 생존권마저 희박한 이 억울한 참상을 이 땅의 모든 비정규직들이 겪는 끔찍한 아픔일 것입니다. 그런데도 정부는 어찌 노동법 만든 취지에 전혀 맞지 않는 시행령으로 소통의 부재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입니까? 그러니 갈수록 소득 격차가 심해지고 AI가 들어오면 올수록 옛날 노비 시대처럼 상위 10%만 잘 살고 나머지는 노비처럼 돌이키기 힘든 굶주린 시대가 다가올 텐데 이런 현실이 될까봐 대다수 노동자들은 몹시 두려움에 떨고 있음을 간과하고 있습니까? 기업이 이윤을 챙겨가는 만큼 사회적 책임을 질 수 있도록 강력한 법적 제재가 더 시급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노조법 2.3조 운동은 원어청 소통의 부재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법입니다. 법 취지와 다르게 시행령으로 원활한 소통을 가로막는다면 정부가 국민들의 소통 없이 마음대로 통치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발전소에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용균이와 김충현의 죽음 이후 많은 변화를 체험하고 있습니다. 발전소 폐쇄에 따른 해고 노동자들도 삶의 위기를 극복하고자 많은 노력을 아끼지 않습니다. 한전 KPS 노동자들이 불법 파견 대법원 승소했음에도 원청은 꿈쩍도 안 하고 합의 이행하라고 영하 10도 안팎으로 내려가는 강추위에 목숨까지 위협받으며 천막도 없이 길거리 한 대잠을 자가며 죽기 살기로 싸우고 있습니다. 지난하고 기약 없는 싸움은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포기하지 않는 절실함이 있기에 조금의 진척을 만들고 있고 지금 정규직 전환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우리 피해 당사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절실하게 싸운다면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이처럼 원청인 한국GM은 물류센터 하청 노동자들의 고용 안전을 직접 책임질 수 있도록 만들기 위해 해고 노동자들의 단단한 결기와 각오가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미 9년 동안 아사히 노동자들이 몸소 보여줬던 여러 차례 회의에도 흔들림 없이 한 사람도 제외 없이 모두 정규직 전환시키는 대단한 승리를 보았습니다. 지금 해고된 120명 GM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도 뭉치면 살 수 있음을 한시도 잊지 않고 잘 싸워 이겨나가길 바랍니다. 그 길에 저도 함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국제노동기구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에서는 여러 차례 한국 정부에게 단결권과 그리고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해고를 중단할 것을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여전히 이렇게 자행되고 있는 사람보다 이윤을 우선시하는 이런 정책이나 이런 만행들은 즉각 중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선지연 상가노동을 잇는 이지 대표께서 투쟁 발언 이어주시겠습니다. 2026년 모든 노동자들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한다는 노조법 시행 원년에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노동부 장관의 신년사를 듣고 새해 첫날 해고를 당한 120명 노동자들의 농성장에 와 있습니다. 먼저 이재명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진짜 성장을 말했는데요. 저는 지역에서 운동을 하다 보니
주목했던 것이 지방주도 성장과 모두의 성장이었습니다. 노동부 장관 역시 신년사에서 지역소에 없는 두터운 안전망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럴듯한 미사여구가 현실에서는 살터의 파괴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역의 개발이라는 이름으로 농촌을 파괴하고 곳곳에 송전탑을 지으면서 투기꾼이 몰려드는 난개발로 곳곳이 망쳐지고 있는 것. 살던 곳에서 안정적인 일자리를 찾지 못해 저임금 자리를 배회하다가 다시 일을 찾아 수도권으로 떠나는 것. 노조를 했다는 이유로 노조할 권리를 파괴당하고 일터에서 내쫓기는 것. 저는 이 모두가 닮아있고 정부가 말하는 모두의 성장, 진짜 성장의 그늘에 보여지는 민낯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지역을 살리고자 한다면, 정말로 모두가 성장하는 삶으로 가고자 한다면 살던 곳에서 안정된 일자리를, 주거와 의료와 교육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떠나지 않아도 존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입니다. 정부는 대기업 중심의 성장이 문제였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대기업 중심의 성장은 비정규직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착취와 차별의 온상이었습니다. 다단계 하청구조, 저임금 불안정 노동은 이제 더 이상 정당화될 수 없는 아주 나쁜 짓이라고 하는 것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불법 파견으로 비정규 노동자들의 땀을 갈취하는 행위였고 자본만을 위한 성장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두의 성장이 국민성장펀드와 같은 얄팍한 정책으로 모두라는 이름이 더럽혀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는 20년간 글로벌 대기업이 비정규직 제도를 악용하며 자행해온 불법 파견의 역사를 단죄하는 것이 모두의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고 믿습니다. 그것이 이 GM 부품물류 하청 노동자들의 투쟁에서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부 장관은 무신분립이라는 말을 했습니다. 믿지 않으면 존재의 의미가 없다는 의미이지요. GM은 반복되는 거짓말과 거듭되는 부당노동 행위로 노동자들의 신의를 완전히 저버렸습니다. 그리고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하던 글로벌 윤리강령의 원칙마저도 그들은 내팽겨쳤습니다. 정부는 노조법 2조의 안착을 이야기하면서 실제로는 이를 무력화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안착의 시험대가 되고 있는 GM 부품물류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더 이상 이 노동자들이 정부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마저 저버리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해고의 철회와 고용승계에 대한 대책을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원청의 교섭의 책임을 분명하게 묻고 불법 행위를 바로잡는 길을 정확하게 열어내야 합니다. 그것을 통해 이 한국 사회가 갖고 있는 가장 큰 문제인 사회 불평등의 해소의 길을 정부가 해결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지만 무신분립의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일터를 함께 지키고 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일터입니다. 그 어떤 것도 훼손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이 노동자들이 일터를 지키고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이 노동자들이 다시 안전한 일터로 돌아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부의 적극적인 대책을 촉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임천 투쟁사였습니다. 이렇게 한번 같이 외쳤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승리하자. 네. 네, 이번 투쟁 발언은 여러분들이 좀 더 힘차게 박수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김용태 금속노조 대전 충북지부 GM 부품물류 지회장 투쟁 발언 정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 GM부품물류지회
지회장 김용태입니다. 지금 이 순간 지금 부품 물류 하청 노동자 120명은 일터에서 쫓겨난 상태로 거리에서 투쟁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지 않겠다고 나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단지 계속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을 뿐입니다. GM은 하청업체 변경을 이유로 고용을 끊었지만 부품 물류 업무는 단 하루도 멈출 수 없는 상시 지속 업무입니다. 일은 그대로인데 사람만 잘나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조조정도 경영상 판단도 아니라 명백한 집단해고입니다. 현재 GM은 고용승계 원칙에 대해 말을 바꾸고 있습니다. 노동부가 참여한 협의 자리에서는 고용승계가 필요하다고 말하면서도 실제 계약에서는 고용승계를 배제했습니다. 말과 행동이 다른 책임 없는 태도입니다. 노동부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습니다. 노조법 2조가 시행되었지만 원청원 책임은 여전히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가 법을 집행하지 않으면 개정 노조법은 종이에 불과합니다. 지금 이 사태는 한 사업장의 문제가 아닙니다. 노조를 만들면 해고되는 사회, 원청은 책임지지 않는 구조가 그대로 유지되는 사회를 우리는 더 이상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구는 명백합니다. 첫째, GM은 부품물류 하청 노동자 120명에 대한 해고를 즉각 처리하고 고용승계를 보장하라. 둘째, GM 원청은 사용자로서 책임을 인정하고 노동조합과 직접 교섭에 나서라. 셋째, 노동부는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원청 책임을 분명히 하고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라. 우리는 지금도 물러설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대화로 해결하자는 것입니다. 그러나 책임을 회피한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GM부품 물류지회는 고용을 지키기 위한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이 싸움이 헛되지 않도록 언론과 시민 여러분의 관심과 연대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어째서 우리의 존엄이 무너진 이 현장을 노동자들이 온전히 노동자의 목만으로 지켜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책임 있는 자들은 어디로 가고 투쟁하는 사람들만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그 말은 곧 인권의 역사가 싸우는 사람들이 쓰는 역사라고 하는 말을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제 마지막 순서입니다. 기자회견문을 권영구 금속노조 대전충북지부장 그리고 김혜진 전국 불안전노동철폐연대 활동가께서 낭독해 주시겠습니다. 네, 기자회견문 낭독하겠습니다. 법위에 군림하며 120명 삶의 권리를 짓밟은 한국GM의 폭거. 한국GM은 지금 당장 집단해고 철회하고 교섭에 나서라. 2026년 새해 우리 사회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 상권을 온전하게 실현하기 위해 개정된 노조법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개정된 노동법 시행 원년이 2026년, 그것도 새해 첫날에 120명의 하청 노동자에게 집단해고라는 절망의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는 개정된 노조법을 자본의 힘으로 무력화하려는 반헌법적 도전이자 노동자의 생존권을 무참히 짓밟은 반인권적 행태입니다. 한국GM은 2019년부터 인천 창원 제주 부품물류센터를 순차적으로 폐쇄하면서 구조조정을 해왔고 그 결과 세종 부품물류센터 하나만 나왔습니다. 하지만 한국GM은 이곳에서 막대한 이익을 내면서도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정규직 인원을 감축하고 그 빈자리를 모두 비정규직 노동자로 채워왔습니다. 경이적인 영업이익에도 하청 노동자들은 참으로 열악했습니다. 이런 열악한 현장에도 불구하고 하청 노동자들은 묵묵히 일했습니다. 그런데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겼습니다. 이번 집단해고는 한국GM이 직접 설계하고 통제한 것입니다. 하청업체와 진행하던 단체 교섭을 중단시킨 것도, 원청사장 나올에서 나왔다며 파업을 중단하라고 협박한 것도, 발탁 채용이라는 회유책으로 노조를 무너뜨리려 했던 것도 모두 한국GM이 벌인 일입니다. 심지어 한국GM은 어렵게 이루어진 사자협의체에서 고용승계가 원칙이라고 해놓고
새로 변경된 하청업체와 고용승계를 제외하고 계약을 강행했습니다. 그래놓고 하청업체가 승계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며 모든 책임을 하청에 넘겼습니다. 권한을 휘두르면서 책임 앞에는 유령처럼 사라지는 한국GM의 비겁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한국GM은 대외적으로 결사의 자유와 단체 교섭권을 존중하며 공급망내 노동자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글로벌 윤리 강령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하청 노동자들을 모두 거리로 내쫓고 개정된 노조법에 대해 본사로부터 한국 사업장의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며 협박성 발언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법과 윤리보다 이윤을 위에 두는 한국GM에게 묻습니다. 노조를 결성했다는 이유로 20년의 고용관계를 끊어내는 것이 당신들이 말하는 지속가능한 경영입니까? 개정된 법을 무시하며 노동자의 목을 죄는 것이 한국GM이 표방하는 기업 시민 정신입니까? 이는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자격을 스스로 내팽개친 위선일 뿐입니다. 한국GM은 지금 당장 노동자들에게 사죄하고 해고를 철회해서 글로벌 윤리 강령을 이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부에도 유감을 표합니다. 정부는 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합니까? 2달 전부터 하청 노동자들은 고용노동부의 해고를 막기 위한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고용노동부는 사적계약 운운하며 자반이 잘못된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한국GM이 이토록 뻔뻔해진 것은 고용노동부의 책임이 큽니다. 사태가 심각해지자 업체가 바뀌어도 고용을 숨기려고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정작 예고된 집단해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 조치도 취하지 않았습니다. 정부의 무대책과 병조 속에서 노동자들은 사지로 내몰린 것입니다. 한국GM은 세종물류센터뿐만 아니라 직영정비소 폐쇄 등 한국사업 전체에서 살을 내려내며 언제든 철수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조국자동차 기업으로서의 위상이 흔들리고 노동자의 생존권이 벼랑끝에 서 있는데도 정부는 대책 없이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위기는 오직 노동자에게만 전가되고 자본의 법과 앞에 공권력은 비겁하게 침묵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국GM과 정부의 엄중히 요구합니다. 한국GM은 120명 하청 노동자에 대한 사립적인 집단해고를 즉각 철회하십시오. 진짜 사장 한국GM은 하청부에 숨지 말고 개정 노조법에 따라 실질적 상류로서 교섭에 나서야 합니다. 정부는 한국GM의 부당노동행위를 엄중 처벌하고 온전한 개정노조법 시행으로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조할 권리를 보장하십시오. 한국GM은 한국 사회의 지속 가능성을 위협하는 구조조정을 중단하고 글로벌 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합니다. 한국GM은 당장 세종부품물류센터 정상화를 공론화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만약 한국GM이 물류 정상화를 없애어 농성을 강제 진압하려 한다면 우리는 모든 역량을 모아 맞설 것입니다. 노동자와 시민의 연대로 일본의 개정노조법은 결코 자본의 탄압 앞에 무력화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해고된 노동자들이 다시 일터로 돌아가 당당히 권리를 행사하는 그날까지 함께 싸울 것입니다. 2026년 2월 5일 기자회견 참가자 활동. 네, 이것으로 기자회견 순서를 모두 마쳤는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싸우는 투쟁의지 모아서 구호로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단결하는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노동자는 결코 패배하지 않는다. 패배하지 않는다. 네.
함께 승리하자!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자. 함께 승리하자. 반드시 승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자회견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